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KB부동산 리보온의 주택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작년 6월 1,353만 원이었던 고양시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970만 원으로 45.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45%, 의정부시는 44.5%, 남양주시는 43.8%대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대상자가 2만 2천 명을 선발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정원 대비 7배 많은 인원이 몰린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추가 경정 예산에서 179억 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지원 대상을 총 2만 7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일몰 해제된 강동구 성내 1구역, 천호3 재정비 촉진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호 8 존치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은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이 가능해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서울에서 청년들이 월세 퇴거를 요구받은 이유로 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까 봐 혹은 월세와 공과금 등이 밀려서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서울시가 하반기에도 청년 월세 지원에 나선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 바로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휴대폰 통해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최신 부동산 소식도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부동산계의 킹스맨이시죠. 김대진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사님과 저희가 두 지역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오늘도 투자 지역 엄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오늘 보시는 지역들 각각의 특징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요즘 사실 이제 세금적인 부담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거기다가 이제 저금리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가 거주하시면서 좀 수익을 이제 월세 수익처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들을 많이 찾고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적으로 앞으로 물론 준비되는 그런 물건들 또는 지역들 또한 그 개발의 가치 또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일단 남양주 쪽으로 우리가 좀 이제 보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동쪽으로도 많이들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크게 조성이 될 수 있는 곳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우리가 또 얼마 안 있으면은 또 만나보게 될 그런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3기 신도시들이 조성이 되는 곳 중에서 가장 큰 왕숙지구가 조성이 다 될 무렵에 가장 크게 또 그 인근에 큰 개발의 수익을 좀 받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남양주 진접 쪽 라인들의 이제 상가주택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또 수익형 중에서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또 요즘에는 이제 일반적인 상가들보다는 희소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는 유형들을 많이들 찾고 계신데 또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수변 상가, 특히 이제 호수 공원을 품고 있는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유동 인구라든지 또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형으로서는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업성호수 주변을 좀 끼고 있는 그런 상가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각각 특징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상가 주택 찾으러 첫 번째 지역 경기도 쪽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로 가볼 텐데요. 자, 대지가요 약 250평이라고 하고요. 상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1억 원에서 42억 원까지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상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요즘 경기도 쪽으로 수요가 많이 좀 몰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이 상가 주택 사업성 부분에서 미래 가치 어떨까 궁금하고요. 주변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남양주 쪽을 좀 우선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완성이 된다면 그 주변으로 많은 지역들의 개발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러기에 이쪽 진접 쪽 라인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현재는 교통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형태들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제 왕숙지구가 완성이 되고 뭐 다산이나 별내 쪽 라인들의 교통편들이 추가적으로 확충이 되면서 이 진접 라인들로도 추가적인 연장선의 혜택을 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 지역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지역 아직은 경기도권 남양주 쪽에서는 정말 개발 자체를 한껏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그만큼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곳에서 토지에 이제 지분을 많이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상가주택 형태들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쪽 지역들 입지를 한번 보자면 기본적으로 주변에 뭐 광릉수목원이다, 왕숙천이다 이렇게 숲세권과 수세권들을 가깝게 끼고 있기도 하고요. 주변에 이제 학군들도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상가주택인 만큼 내가 거주를 하면서 수익도 창출해 볼 수 있으면서 거주하기에는 일단 자녀들 데리고 키우기 좋은 그런 학군들이 많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군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 주변에 부평상권 쪽 라인들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 지역은 뭐 대학교 학군들, 대학교 이런 임차인들과 그리고 우측에 광릉 테크노밸리, 뭐 금곡 산업단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들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종사자들의 임차 수요가 또 풍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조금 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4호선의 연장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풍양역 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9호선 라인이 추가적으로 연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호선과 9호선이 추가적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교통편의 발달 그리고 유동 인구라든지 유입 인구들도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 개발 가치가 좀 남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길이 나는 곳에 돈이 몰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통편 자체가 한 개 노선도 아니고 4호선과 9호선 두 가지 노선 자체가 이제 구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적인 발전 자체가 또는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가 많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을 한번 보자면 이 부평상권 주변에는 굉장히 큰 제가 상가주택을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주 인구가 많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구성될 수 있는 뭐 스타일스라든지 그리고 또 뭐 더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한두 2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 가까운 거의 2500세대에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유입 인구가 입주 물량이 지금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도 지금 현재 1680세대 정도 가량의 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항아리 상권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의 상가주택은 수익률 창출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강동에서 남양주 쪽 라인들로 연결될 수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망 등등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호선이라든지 9호선 노선들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의 광역교통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만큼 아직은 덜 오른 지역이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개발의 가치가 많이 남아있겠죠. 덜 오른 지역이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들 제가 3기 신도시 이제 과정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뭐 사전 청약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될 것이고, 물론 기간적으로 뭐 앞으로 6년이나 7년 또는 길게는 10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3기 신도시의 개발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3기 신도시가 구성되는 곳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바로 이 왕숙지구다라는 점을 제가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쪽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하남 교산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고, 뭐 고양 창릉 쪽 라인으로 이제 주택수가 38,000 가구 정도 가량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하남 교산이나 고양 창릉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운 정도 수준의 왕숙지구가 66,000 가구가 지금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66,000 가구가 조성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인프라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하나둘씩 구성이 되면 될수록 토지의 가격 그리고 삶의 질도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유입 인구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는 이렇게 토지를 많이 깔고 앉아 있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도 상승을 시키면서 거기에다가 1층과 2층 이런 형태의 이제 상가들을 운영을 좀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창출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지역의 사업성 분석을 좀 보자면 지금 현재 뭐 센트레벨 정도 수준의 1,900세대 정도 가량이 상주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항아리 상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2,200세대 정도 가량의 또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2022년도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주변에는 약 5,000세대 정도 가량의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뭐 왕숙천이다, 부평초다, 진접중학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의 뭐 천변, 수세권의 프리미엄과 그리고 학군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가주택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시면서 내 자녀들 키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학군들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이 지역들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낮은 층, 저층 주택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진행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하나둘씩 진행이 되면 될수록 토지의 가격은 상승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임팩트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 이렇게 지금 교통이 없었지만 앞으로 4호선과 9호선의 연장선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만큼 이에 따른 유입 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토지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큰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건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겠죠. 뭐 미래 가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남다르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인해서 세금적인 부담, 이런 절세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가 주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토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시세 차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질 수가 있겠고, 대형 토지인 만큼 시세 차익률은 어떤 것보다도 클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뭐 이 부분들은 은퇴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지 면적이 굉장히 뭐 한 250평 정도 가량 그런 큰 유형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은퇴자분들도 내가 실거주하시면서 내가 상주하고 있는 곳에서 수익률 뭐 1,000만 원대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할 나위 없이 노후 준비도 충분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이 한 250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상가주택들을 한번 보자면
기본적으로 한 41억 원에서 42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임대 금액들을 지금 나와 있는 형태들을 좀 보자면 임대 금액 보증금을 굉장히 낮게 두고 있고 월세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물론 뭐 임대를 어떤 형태를 놓냐에 따라서도 보증금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월세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진접종 라인들에 나와 있는 상가주택들의 임대 형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죠. 1,600만 원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 정도 금액, 투자 금액이 사실 뭐 대출 금액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15억 전후 정도 되기 때문에 15억 정도 가지고 내가 거주를 하시면서 이 정도 1,6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받아본다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또는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사님과 함께한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부평리였고요. 여기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상가 수익도 기대해보고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가 주택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상가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 보시죠. 바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업성호수 주변에 위치한 바로 수변 상가라고 합니다. 가격 보시겠습니다. 약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고 저희가 상가, 수익형 부동산을 만나볼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로 호수 근처인 것 같은데 사업성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사실 좀 뭐 경기도권을 좀 벗어나서 이제 충청도 라인으로 내려왔는데 천안이 사실 이제 충청도이긴 하지만 우리 아시죠? 뭐 천안 아산역도 있고 철원역도 있을 정도로 1호선 라인이 지금 현재 도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안 쪽 라인들은 충청도권이긴 하지만 사실 거의 경기도권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에 또 호수공원이 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조성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은 그만큼 희소성이 남다르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런 호수 주변의 상가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본다면 앞으로 이쪽 천안의 업성호수 쪽 주변의 상가들도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천안권 라인들이 상당히 또 커요. 천안의 땅 자체가 상당히 또 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천안 쪽 라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제 대규모 많은 인구들이 몰려 있는 쪽 라인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성동 라인들, 이쪽 라인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쪽 지역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또 지갑을 열기에 상당히 좋은 소비 패턴이 상당히 좋은 그런 연령층들이 많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이 상당히 뚜렷한 30대 그리고 40대, 50대 연령층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 패턴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미분양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평택도 개발한다. 그리고 세종시도 가장 많이 개발로 인해서 또는 세종특별시로 인해서 주변에 뭐 많은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세종시, 뭐 평택, 청주 뭐 이런 쪽 라인들이 개발로 인해서 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천안권 라인들의 부동산, 특히나 미분양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이 거의 없을 정도 수준으로 지금 천안도 지금 현재 많은 시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차익형 또는 수익형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업성 생태공원, 이 생태공원이 이제 호수공원으로 지금 변모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변의 상권들이나 여러 가지의 유도인구율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성 2지구 라인들이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 지금 이제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성성지구라든지 또는 부성지구 라인들이 상당히 많은 인구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다 할 만한 명소가 사실 근처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공원 라인들을 호수공원으로 변모를 시키면서 이쪽 지역을 이제 명소로 탈바꿈하기 시작할 지금 현재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광교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이제 호수공원 주변을 가서 보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들이 이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들이 미리 알고 선점을 해두신 분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렇게 호수공원들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미리 선점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분이겠고요.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좌측편으로 보자면 천안 제2산단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삼성 SDI 등등의 대기업들도 굉장히 가깝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유도 종사자들이 많이 당연히 그만큼 있겠죠. 그로 인해서 상주하고 있는 인구 이외에 유도 인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호수공원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쪽 지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도 인구가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미래를 좀 상상해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성정동, 백석동, 두정동, 신부동 라인들로 많은 연간 이용객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권들이 지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성성동 주변으로 반경 5km 이내에 천안시의 인구의 57%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가까운 5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성성지구 호수공원 주변으로 많은 인구들, 유입 인구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항아리 상권, 특히나 명소가 될 수 있는 업성 호수 상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간 이용객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아파트나 이런 그 실거주 형태를 이렇게 뭔가를 영위하기보다는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일산이나 뭐 광교, 뭐 군산이나 신정호, 단대 등등의 호수공원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들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성호수 주변으로는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것인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간 규모 같은 경우에도 15만 9천 평이고요. 어떤 곳보다도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간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입지와 사업성 문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의 산업단지들 2산업단지뿐만 아니라 3산업단지 그리고 4산업단지 그리고 백석산업단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유도인구와 종사자들의 유도인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상가를 영위하기에는 상당히 좋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대학교 학군들도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특히나 이런 호수공원 쪽 주변으로 뭐 가족 나들이라든지 또는 연인들과 함께 여가 생활을 보내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명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대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곳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역들 1층의 시세를 좀 보자면 10평 정도의 남짓한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이다 보니까 호수 공원뷰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카페 이런 등등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1층에 그런 여러 가지 프리미엄들 생각해 봤을 때 한 5억 5천에서 6억 원 정도의 지금 형성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높은 임대 수익률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 가량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대출 금액 한 2억 7,500에서 3억 6천 정도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안 되는 한 1억 9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은 수익률 5천만 원에 약 한 25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률도 가져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사업성도 분석해보고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서 상가 만나봤고요. 많은 젊은 층들이 모여들어서 지갑을 열고 있고 또 호수 주변에 위치한 상가라고 합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이사님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 1: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로 지난 4월과 동일합니다. 6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113으로 지난달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 지연 중단, 분양가격 상승, 시공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사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달려라니 최한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진짜 여름이거든요. 여름이고 장마고 하니까 집에서 좀 시원하게 TV 통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 지역 가볼 텐데 네. 오늘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TV를 보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하시면 좋으실 두 지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잠재 수요가 풍부하고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종로에서 그것도 귀한 투룸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개발 호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답심리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지역을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 각각 가보겠습니다. 먼저 종로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보시겠습니다.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종로의 아파트. 시청자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종로 하면은 상가를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일단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일단 지하철과 매우 가깝습니다. 지하철은 1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종로 5가역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고 4호선 같이 이용하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5분 정도면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과의 입지는 매우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버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집 앞에 버스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요. 노선을 제가 봤더니 굉장히 많았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일단 서울의 중심 종로이다 보니까 거의 안 다니는 버스가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대중교통으로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보면요. 집 바로 이제 앞쪽이 종로 5가잖아요. 근데 종로 5가역 아시겠지만 지하상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주변이 다 상가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직접적으로 살아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또 주변에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에서도 많은 상가가 있고 그 상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좀 대학교도 있고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또 6,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서울대학교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기업, 대기업까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는 넘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살아가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 이렇게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있고 자연 환경 또한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일단 바로 앞쪽에 청계천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계천 이제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요즘도 한 번씩 가보면 힐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는 곳을 내 집 앞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아까 동대문도 가깝다라고 해드렸는데 동대문도 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것,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고요.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동대문 누릴 수 있는 산 같은 것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곽길 쪽으로 쫙 올라가 보면 일부러 데이트를 하고 많은 분들이 나들이 오는 공간들이 또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살아가는데 여유를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게 맞았네요. 아무래도 위치가 서울의 중심부이다 보니까 위치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팀장님, 종로는요, 역사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래돼 있는 지역들도 많은 것 같아서 여기 혹시 어떻게 좋아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곳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큰 호재부터 좀 하나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호재를 말씀드립니다. 세운지구 촉진지구는 이거 많은 분들이 예전에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금 오래전부터 좀 진행이 되었던 건데요. 이게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이제 구역을 하나하나씩 좀 따져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구역이 나눠서 진행되다 보니 진행이 되는 곳과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곳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구산업은 지키면서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지금 취지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더 일하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곳으로 재탄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증가하고 주변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해주셨지만 종로 자체가 좀 옛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허름한 건물, 허름한 골목 이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종로 율곡로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금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건물이 좀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옛날 것을 좀 새롭게 바꿔서 깨끗하게 만든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나갔던 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새로워졌다, 깨끗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차근차근 다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더 살기
살고 싶은 동네가 될 것이고 더욱더 걷고 싶은 동네, 더욱더 놀러 가고 싶은 동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율곡로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일대가 이제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그 주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가 되는데요. 옛날에 이제 강남의 코엑스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 생겼을 때 정말 엄청났잖아요. 근데 강북에 또 코엑스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코엑스를 생각해 보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모든 분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사계절 내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 이 안에는 뭐 호텔이나 레지던스 이런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쇼핑센터, 식음료 센터 이런 것들 누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따로 다 만든다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역 광장과 서소문 공원을 잇는 보행로가 또 하나 깨끗하게 생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좀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종로에서 느껴지던 옛스러운 느낌, 이제 추억으로 남겨두고 세련되고 깨끗하게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종로구 종로 오가동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 예측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토론 기준으로 한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상담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이 비쌀 거다라고 예상을 하세요. 근데 예전보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기준 4억 3,500에서 한 4억 6,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전세 시 3억 7천에서 한 3억 9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요. 약 1억 7,400에서 1억 8,600 정도 예상을 해보신다면 실제적으로 투자하실 금액은 전세 시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월세 시는 2억 4,100에서 2억 5,900만 원 예상되는 투룸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6, 7천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 생각보다 시세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종로구 종로 오가동에서 귀한 아파트 찾아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인데요. 자, 2호선 신담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동대문구 쪽 서울의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답심리동을 콕 찍어서 주택을 찾아주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자, 이 주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2호선 황금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2호선 신담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5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답심역에서 한 6, 7분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가까운 노선이 2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로 앞쪽에 이제 내부순환도로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호선, 5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중심 업무지구와 굉장히 가깝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2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뭐 잠실 업무지구나 을지로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 고덕지구, 미사지구까지도 좀 가깝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실 머무를 곳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진짜로 가깝게 머무를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다 보면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깨끗하고 좀 신식의 매물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대체 주거지로 요즘에 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직장인
직장인분들의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심리동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내가 살던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많이 살던 분들은 내가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동네에.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신축에 눈을 돌리는데요.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를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건국대 이런 우수한 대학들 그리고 인원이 많은 대학들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지역이 신축 소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니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매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변을 보면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미래에 투자하는 매물의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면에서도 좀 든든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주택입니다. 2호선, 5호선. 저희가 이렇게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노선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답심리동을 저평가 지역으로 꼽아와 주셨는데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자, 가격과 대비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기대되는 호재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청량리 쪽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청량리 쪽에 또 개발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첫 번째 수위가 그래서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개발 추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일대가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이제 선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대규모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향후 누릴 수 있는 편의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질 전망이고요. 이런 개발의 수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있는 위치까지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호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평역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굉장히 큰데 그의 2.5배라고 하니까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또 잇따르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가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랑 물재생센터 개발 사업 그리고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랑 물재생센터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럼 지상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공원 생기고요. 테마파크 이런 좀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은 시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또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지하 6층부터 이제 지상 30층 높이로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자동차 복합 산업단지로 변모를 할 예정이고 중요한 것이 이제 8,000여 개가 넘는 일자리가 또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동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겠고 이분들이 또 주변에 살 집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를 좀 상승시키는 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랑천 주변은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규모가 엄청 큽니다.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계획인데 여의도공원 일부러 놀러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해놨고 그것도 꽤 넓습니다. 근데 그것의 10배라고 하니까 정말 큰 규모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놀고 가족 단위로 또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관광지나 휴식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교통의 호재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면목성 경전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면목성 경전철이 생기면 지금 이 지역 교통 아까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통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정말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교통의 호재는 아시잖아요. 시세 상승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시세 상승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지나치는 집들의 집가가 들썩일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잖아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지상은 또 깨끗한 공원처럼 형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먼지나 소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가 밖으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강남권까지의 진출입이 훨씬 더 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질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교통은 물론이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얼마나 큰 호재인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 수변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여기 따라서 좀 거닐어 볼 수 있는 힐링 코스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인기 많은 신축 소형이다라고 하셨거든요. 투룸 주택 역세권에서 만나본다면 가격이 지금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주변 대비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까도 이제 중심 업무지구에서 대체로 이쪽으로 이제 대체 주거지로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신다고 했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 매매가 보시면요. 매매가가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월세 시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는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1억 4천만 원까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예상되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부터라고 하니까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잡아본다면요,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동부권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 교통 꼭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 보시면 1호선, 2호선, 5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 KTX, GTX, 경전철까지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 중이고요. 교통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눈여겨보셔도 투자 포인트로 좀 잡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대문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사업이 동대문구에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될 때 이제 또 하나의 큰 단지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시세 상승 면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완전 넘치는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들 너무 많고 대학가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곳이고요. 신축 소형 주택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공실률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심권 지역 중에 저평가 소액 투자처입니다. 요즘 서울 집값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정말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아까 금액을 소개해드렸다시피 서울 안에서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금액으로 소액으로도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가격이 상승하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중에서 아직까지는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